50대 재혼 로맨스 마이너스 일부. 나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등 뒤에서 닿는 그의 체온이 익숙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50이 넘어서 다시 느끼는 이런 떨림이, 이런 설렘이 가능할 줄 몰랐다.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 오래된 벽이 천천히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5년 동안 쌓아올린 외로움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팔이 어깨를 지나 내 허리 넘어 조심스럽게 감겨왔고 나는 그저 그대로 있었다. 그 움직임은 말보다 더 조심스러웠고 내 마음은 그 조심스러움에 먼저 안정을 느꼈다. 우리는 이불 안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에 소녀처럼 수줍은 내 얼굴이 겹쳐 보였다. 50이 넘어서도 이렇게 떨릴 수 있구나.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불 끄고 올게요. 그가 침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짧고 조심스러운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분명했다. 조명이 꺼지면 이 순간도 사라질까 봐요. 불은 그대로 두세요. 이 불빛이 나쁘지 않네요. 그는 대답 대신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엔 고요한 파도가 일렁이고 내 숨결은 그 고요 속에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마다 나는 저절로 눈을 감았다. 그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내 마음속엔 다정함이 한 겹씩 쌓여갔다. 다시 눈을 뜨고 그와 마주 보았을 때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별들이 흘러가는 숨결처럼 방 안을 채운 그 고요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 밤은 우리의 숨결로 가득 찼다. 소리도 말도 없었지만 그 어떤 언어보다 오래 남고 더 깊게 스며드는 감정이 그 안에 있었다. 내 인생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한 밤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가 나타난 한 달 전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던 순간 나는 도망치고 싶을 만큼 따뜻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숨결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다. 남편은 택시 운전사였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승객의 난동을 피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다. 그가 떠난 뒤 나는 그 빈자리를 안고 5년을 살아왔다.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한 것들을. 그날 밤 한 사람의 체온이 굳어있던 내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기 시작했다. 몇 주 전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와 내 정적을 깨기 시작했다. 리모델링 공사 소리였다. 또 누가 이사 오나 보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렇게 한 달쯤이 지났을까? 오전 10시 익숙하지 않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왠지 모르게 낯설고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고 있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인상의 중년 남자. 그의 손에는 시루떡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702호에 오늘 이사 왔습니다. 짧은 인사였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을 이었다. 공사 소리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우셨죠? 죄송합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이사 오는 사람도 정중하네. 무표정하지만 차갑지 않은 얼굴. 침착하면서도 어딘가 젖어있는 듯한 눈빛. 무슨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입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문을 닫으려던 찰나 그의 눈빛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김치찌개를 데우고 있던 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아침에 입고 있던 검은 양복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부엌창을 통해 바라본 그의 옆모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나는 알 수 없는 마음에 밖으로 나가 그를 향해 말을 걸었다. 어디 가세요? 그는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아, 오늘 안식일입니다. 납골당에 가는 길이에요. 그 말은 아주 조용히 흘러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군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배우자를 떠나보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깊이인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문을 닫은 뒤에도 그의 꽃다발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잎사귀 사이로 고개를 내민 흰 국화와 그가 고개를 천천히 숙이던 모습. 괜히 나는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그가 사라져간 골목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아무리 옆집에 살아도 우리는 너무 자주 마주쳤다. 마치 일부러 시간을 맞춘 듯 꼭 그가 나오는 순간과 겹쳤다. 하지만 그 마주침이 싫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외출할 때마다
괜히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다. 혹시나 그를 다시 마주치게 될까 하고. 그 사람은 어느새 조용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다. 나는 그날 일부러 사과를 조금 더 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문 앞에 섰다.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과 좀 나눠 드리려고요. 너무 많이 사버려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을게요.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소소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인사를 나누고 반찬을 나누고 그러다 어느새 마음까지 나누게 되었다.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하루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나는 아파트 공원을 걷다가 통기타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장미꽃 옆 벤치에 앉은 그의 어깨 위로 5월의 햇살이 포근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통기타를 튕기고 있었고 그 멜로디는 가사도 없었지만 어디선가 오래도록 들은 것만 같은 그런 선율이었다. 나는 가만히 멈춰 서고 말았다. 기타 소리가 귓가를 감싸며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건드렸다. 울컥하고 올라오는 무언가에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타 소리는 여전히 귀에 맴돌았고 그의 슬픈 눈빛과 선율이 자꾸만 마음에 겹쳐졌다. 나는 이제 알았다. 어느새 그의 하루가 내 하루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그의 카페에 처음 갔던 날을 기억한다. 햇빛이 넘어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작은 나무 테이블 위엔 연갈색 유리 커피잔. 그리고 오늘의 음악이라 적힌 손글씨 쪽지가 놓여 있었다. 아내가 떠난 뒤에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예전부터 제 손으로 따뜻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는 커피를 내리며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 커피는 단지 음료가 아니었다. 그의 상처이자 위로였다.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도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우리는 매주 그 카페에서 만났다. 기타를 배우고 음악을 듣고 커피를 나눴다. 때론 말이 없었지만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마음은 자주 웃었다. 그는 가끔 물었다. 이 곡 마음에 드세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눈빛으로 묻고 손끝으로 대답하는 사람이었다. 기타줄의 손끝이 아프다고 투정을 부리면 그는 말없이 밴드를 감아주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져요. 손끝도 마음도. 그의 말은 짧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오래 남았다. 카페 한쪽 벽에는 기타 하나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작은 손글씨가 붙어 있었다. 첫사랑보다 오래 남은 노래.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왠지 그게 꼭 내 얘기 같다고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카페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밖엔 비가 천천히 내렸고 안에서는 오래된 피아노 선율이 조용히 흘렀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그는 내게 팔을 내어주었고 나는 조용히 기대어 잠이 들었다. 가까워지는 심장 소리가 귓가를 타고 조용히 흘러갔다. 그의 팔이 어깨를 감싸던 온기와 숨결의 속도는 오래도록 내 안에 남았다. 새벽, 나는 그의 숨결을 들으며 눈을 떴다. 조용히 규칙적으로 나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의 잠든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내게 모닝커피를 건네며 다정히 말했다. 밤새 잘 주무셨어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작게 웃었다. 어제는 오랜만에 깨지 않고 푹 잤어요. 꿈도 안 꾸고요.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작은 잔을 들어 건배하듯 가볍게 부딪혔다. 그 조용한 제스처가 어쩐지 특별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은 그가 내게 오래된 시집을 건넸다. 표지는 바랜 상태였고 곳곳엔 연필로 줄이 그어져 있었다. 페이지 사이사이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글씨가 살짝 번진 흔적도 남아 있었다.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아내가 남긴 건데 영희 씨라면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책을 받아들며 조금 놀랐다. 그가 처음으로 아내의 흔적을 나에게 건넸다. 그 순간 책보다 먼저 느껴진 건 그의 조심스러운 용기였다. 책장을 넘기다 문득 한 문장 위에 시선이 멈췄다. 사랑은 다시 살아보는 삶이다.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 오래도록 멈춰 있었다. 마치 지금 내 마음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의 추억, 여행지, 그리고 그 시집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줬고, 나 역시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건넸다. 사진 속 남편은 나보다 더 웃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다. 좋은 분이셨겠네요. 그의 한마디가 조용히 내 마음에 내려앉았다. 나도 조심스레 말했다. 그 사람, 저보다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조용함이 참 따뜻했거든요. 그는 잔잔히 웃었다. 그 미소엔 비교도 질투도 없었다. 그저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처음엔 그게 무서울 줄 알았다. 과거를 꺼내면 현재가 흐려질까봐, 지나간 시간을 말하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의 곁에서 처음으로 미안하지 않은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카페엔 손님이 없었다. 그는 기타를 꺼내 몇 곡을 튕겼고, 나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무심코 그의 이름을 불렀다. 태영 씨. 그는 기타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마치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무 일도 아닌 듯 아주 오래 준비된 고백처럼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처음 부르셨네요. 제 이름.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진 걸 느꼈다. 이름 하나에도 온기가 담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는 내가 먼저 들어가길 기다려줬지만 나는 그 순간조차 놓치기 싫어서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다. 그래도 벽 하나 사이 그 안에 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밤은 덜 쓸쓸했다. 그 이후로 나는 그를 부를 때 망설이지 않았다. 태영 씨, 오늘 음악도 제가 고를게요. 태영 씨, 커피 향이 오늘따라 더 진하네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쩌면 마음을 건네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그가 나를 처음 영희 씨라고 불렀을 때처럼. 그날의 온기와 처음 불렀던 이름이 우리 사이를 조금 더 깊게 엮었다. 서로의 과거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건 더 이상 우리를 막는 벽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내일을 위한 토대가 되어주고 있었다. 이름을 불러본 사이, 마음을 나눠본 사이. 이제 우리 사이엔 우연보단 이유라는 말이 더 어울렸다. 하지만 가까워졌던 우리 사이는 다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샵 50대 재혼 로맨스 마이너스 2부. 오랜만에 카페 문을 닫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선 날이었다. 새벽부터 비가 그쳤고 6월의 초록은 창밖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무 사이사이로 햇살이 깃들고 풀잎 위로는 초여름의 바람이 얇게 흘렀다. 조용한 풍경 속에서 마음도 잠시 가벼워지는 줄 알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였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긴장감이 흘렀다. 고개를 돌리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다. 서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짧은 정적이 흘렀다. 어머님, 요즘 통 연락이 없으셔서요. 잘 지내고 계시죠? 며느리는 조심스레 웃으며 인사했고 아들은 말없이 태영 씨를 바라봤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다. 익숙하지 않은 엄마의 모습에 아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했다. 그 모든 감정이 겹쳐 있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태영 씨야, 옆집에 사시는 분인데 요즘 나랑 가끔 얘기 나누는 분이야. 태영 씨, 제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며느리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조심스러운 물음표가 떠다녔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알겠어요.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그들이 돌아선 뒤 나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심장이 조용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태영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우리 관계 너무 서두른 걸까요?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두려우세요? 나는 영희 씨와 멀어질까봐 두려워요. 그 짧은 대답이 마치 마음속에 고요한 파문처럼 번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오래 바라봤다. 며칠 동안 나는 외출도 줄이고 연락도 뜸하게 했다. 카페 앞까지 갔다가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선 날도 있었다. 아무도 내게 뭐라 하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자꾸만 작아지게 만들고 있었다. 엄마답지 않다. 지금 나이에 무슨.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기분에 나는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그를 피한 건 그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카페 문을 열었다. 손님은 없었고 그는 카운터 뒤에서 기타를 닦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그는 나를 보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조용히 걸어가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한참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도 그래요. 이젠 태영 씨 없는 하루가 더 두려워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감쌌다. 천천히, 단단하게. 그 손길엔 서두름도 강요도 없었다. 그저 함께 있고 싶다는 고요한 마음만이 느껴졌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우리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카페 유리창에 비친 우리 둘의 모습은 기대어 있기 딱 좋은 거리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때로 사람들의 동의 없이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에는 용기가 먼저라는 걸. 그는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내 왼손을 가만히 잡았다. 손가락이 참 예쁘네요. 그 말만 남긴 채 조용히 웃었다. 나는 그저 무심코 손을 내줬을 뿐인데 며칠 뒤 그는 작은 반지 케이스를 내밀었다. 몰래 재봤어요. 안 맞으면 고쳐야죠. 작고 둥근 금반지. 그 안쪽에는 조그맣게 새겨진 문장이 있었다. 다음 생에도 당신 곁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우리는 제주도 푸른 바다 앞에서 마주보고 섰다. 바람이 조금 세게 불었고 그는 기타를 품에 안고 내 손을 잡았다. 드레스도 없었고 하객도 없었다. 그의 기타 선율과 내 떨리는 손끝이 그날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견뎌온 시간들의 연결이었다. 사랑을 다시 배운 사람들의 조용한 약속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의 통기타는 우리 집 거실 한켠에 자리를 잡았고 한쪽 벽엔 우리 두 사람의 사진을 걸었다. 우리는 정하지 않아도 아침마다 한 사람은 물을 끓이고 다른 한 사람은 커피를 내렸다. 오늘은 내가 할게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준비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이젠 작은 웃음과 다정한 말로 이어졌다. 내 생일 아침, 그는 작은 케이크를 내밀며 말했다. 우리 앞으로 20번의 봄을 함께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날들도요. 당신 품에서 잠들고 당신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날들. 그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살짝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내 손을 감싸쥐었다. 며칠 뒤 그가 운영하는 카페의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다. 나는 카운터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는 놀란 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서 와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거 이렇게 내리는 거 맞죠? 그러면서 커피 포트를 들고 따라하듯 움직였다. 그리고 잠시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태영 씨는 커피를 따르던 손을 멈췄고 나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엔 슬픔도 감동도 말없이 고인 채 잔잔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아들이 그를 아버지라 부른 그 순간 우리 셋은 비로소 한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마음 깊이 알게 되었다. 조금 천천히, 조금 어색하더라도 같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나누고 같은 창밖을 바라보는 일. 그걸로 충분했다. 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차가 식는지도 모른 채 오래 머물렀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고 나는 여전히 그의 옆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제는 그가 없던 시간을 상상할 수 없다. 침묵마저 다정했던 어느 밤. 이불 안에서 처음 서로를 바라보던 그날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남아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과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나는 오늘도 느낀다. 사랑은 다시 살아보는 삶이다. 내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해주고 누군가의 품이 다시 그리워지게 만들어주는 것. 그 모든 계절의 시작은 우리가 선택한 이 조용한 봄날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처럼 누구에게든 늦은 사랑은 가능하다는 걸 당신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50이 넘어서도 설레는 마음,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영희 씨처럼 5년간의 외로움을 견뎌낸 분들,
태영 씨처럼 홀로 남겨진 채 살아가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사랑과는 다릅니다. 더 신중하고, 더 깊고, 더 소중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는 것이죠. 영희 씨와 태영 씨가 그랬듯이 처음엔 조심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자녀들의 반응도 걱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작아집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이 모든 걸 해결해 주거든요.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아가고 계신 분들, 새로운 만남을 꿈꾸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마음이 준비되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영희 씨처럼 처음엔 망설이고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다가가다 보면 분명히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태영 씨처럼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 배우자와의 추억도 소중히 간직하면서 새로운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영희 씨와 태영 씨가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말이죠. 자녀들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행복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혼자 산 지 오래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영희 씨, 또 다른 태영 씨가 있을 거예요. 마음을 열고 새로운 만남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정말로 다시 살아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